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네 번째 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기 과목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에서는 가장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과목일수록 내용은 별표가 많은 거 위주로 작게 보시고요.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 위주로 보시고 대신 이제 기출에서는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자꾸 나오기 때문에 과락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항상 관연도 기출에서 한 60점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관연도 기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과목일수록 내용은 적게 보시고 기출 문제를 철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실기까지 나가는 중요한 내용들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필기서부터 좀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장 전기안전 일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괄호 4번의 감전방지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감전이라는 건 전기하고 신체가 접촉을 해서 사람이 감전을 당하는 것이죠. 이때 첫 번째는요. 필요한 부분에 보호 접지를 한다. 보호 접지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쪽으로 전기가 오지 않고 땅으로 전기가 흐르게 보호 접지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노출된 충전부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줄치시고요. 이게 뭔지는 뒤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는 등 충전부를 절연이나 격리한다. 충전부, 이 전기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연필로 좀 풀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전부는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전부를 절연한다라는 것은 전기를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선에 보면은 절연 피복이라고 하죠. 전기선의 껍질을요. 요거는 전기가 전기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전기선 안에 가두는 것을 우리가 절연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충전부를 절연하고요. 인체에게서 격리,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설비의 사용 전압을 될 수 있는 한 낮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기가 생기죠. 정전기요. 근데 이 전기는 안전한 전압 범위에서는 감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낮은 전기를 사용하는 게 감전을 방지하는 대책이 되고요. 4번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일단 줄치시고요.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5번에 전기 조작의 안전화를 위해 전기 설비 기기를 개선한다. 그죠? 그래서 고장이 났다면은 기기나 설비를 개선하고요. 6번에 전기 설비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점검 보수한다. 점검 보수를 통해서 고장이 났는지 미리 알아내는 것도 좋고요. 7번에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로자들이 안전규정을 지키고 작업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요. 8번에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절연용은 전기에 견디는 보호구죠. 이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요. 9번에 유자격자 이외에는 전기기계기구 조작을 금지합니다. 전기는 반드시 자격자만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자격자가 아닌 사람의 조작을 금지하는 것도 감전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읽고 지나가시면 필기에 나와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넘어가서 5번에 통전, 전류, 세기와 인체의 영향입니다. 별표가 2개인데요. 역시나 실기까지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요. 들어가기 전에 요 문제에서 제가 별표를 안 넣었다가 위에 부분입니다. 감전방지 대책에서 주의해야 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옆에 참고란에 제일 위에 문제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감전사고의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전로를 절연, 전기를 가두고요. 충전부는 격리하고
충전부를 접지하고 고장 전로를 신속 차단한다. 그죠? 어찌 보면 다 맞죠. 절연, 격리, 접지, 고장 전로의 신속 차단. 근데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충전부를 접지한다. 모든 충전부를 접지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만 접지를 해서 전기가 땅으로 흐르게 하는 게 접지죠. 근데 모든 충전부를 전부 다 접지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 감전의 위험이 없는 부분까지 접지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함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넘어가서 통전 전류 세기와 인체의 영향입니다. 자, 우리 몸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전기가 바로 최소 감지 전류입니다. 최소 감지 전류 줄치시고요. 짜릿함에 동그라미 할게요. 짜릿함을 느끼는 최소의 전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1에서 2mA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가 있긴 한데요. 1mA 이하, 예를 들어 0.5mA일 때는 주변에 전기가 있더라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기가 있다는 걸 못 느낀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최소 감지 전류는 일단 줄만 쳐볼게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상용 주파수 60Hz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이 1에서 2mA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짜릿함을 느끼는 전류에서 전기가 조금 높아지면 이제 짜릿함을 넘어서니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을 수 있으나 고통을 느끼는 전류치가 고통 감지 전류입니다. 감지라는 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통 감지 전류는 참을 수 있는 고통 줄치시고요. 값에 동그라미 할게요. 1에서 8mA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창고란에 기출에서 별표 하나 있는 박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좀 전에 봤던 건 고통 감지 전류였는데요. 여기는 고통 한계 전류가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고통을 느끼는 한계치 전류입니다. 고통 한계치 전류 줄치시고요. 7에서 8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고통 감지 전류라는 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서 고통이 있는 데까지죠. 그래서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고통 감지 전류고요. 2에서 8이죠. 근데 고통 한계 전류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한계치죠. 요게 지나버리면 고통의 단계를 넘어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 한계 전류는 마지막인 7에서 8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원래 표로 돌아가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전류치가 넘어서게 되면 이탈 가능 전류, 요거를 다른 말로 가수 전류라고 합니다. 전원으로부터 줄치면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전류죠. 손에 전기가 왔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전류고요. 값은 8에서 15mA가 됩니다. 다시 그 옆에요. 아까 봤던 기출에 별표 하나 있는 박스 위에 부분 볼게요. 마비 한계 전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전류로서 10에서 15mA다라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통은 8에서 15 정도면 이탈이 가능해요. 가수 전류인데요. 근데 때로는 한 10에서 15 사이에서 신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마비 한계 전류가 온다라고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 이탈 가능 전류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탈 불능 전류입니다. 요거는 스스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수 전류 또는 교착 전류다라고 합니다. 근육 수축이 격렬하여 줄치면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전류가 됩니다. 값은 15에서 50mA이고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류입니다. 처음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요. 이 박동이 불규칙하다가 심할 때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수분 내 사망할 수 있는 전류치입니다. 그래서 줄치면 심장박동 불규칙 줄치시고요. 심장마비로 수분 내 사망이라고 줄치시면 됩니다.